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죠? 급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겨우 이 정도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고민되실 겁니다. 이거 너무 아쉬운데 매도해도 되는 거냐? 이게 걱정이 되실 거고,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냐? 이거 하락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멈추는 거냐? 시장 상황 도대체 언제 바뀌는 거냐? 이 흐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언제쯤 다시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좋죠. 전부 다 다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분명히 지금 장세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를 조금 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풀릴 만한 날이었어요. 그죠? 이틀 눌리면은 이틀 올라간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풀릴 만한 날이어서 추가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테마를 좀 중심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그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 그 옆에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오데리는 아무 종목 섞어두지 않죠. 섞어서 배치하지 않고 좀 정리정돈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위에 쪽이 조선주,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지금 보시는 칸에서 두 번째가 로봇주들,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들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이 지금 전력하고 전기, 전선주 관련된 섹터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가 좀 테마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의 중심에서 로봇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로봇주가 좀 주도를 하고 있어서 살짝 전선 쪽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시초가에 많이 안 터져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후 들어서 추가로 붙어줄 거긴 한데, 어제도 상승 안 하려다 싶더니 오전 지나고 오후 들어서서 거래량 붙어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느낌을 만들어줄 거긴 한데, 오후에 들어서도 테마의 중심에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12,000원 아래까지는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이상을 뚫고 올라간다.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상을 가려고 하면은 윗단에서 공매도를 하면서 찍어 누를 겁니다. 더 못 올라가게. 이게 세력이 장 시작을 했을 때 분위기를 안 읽는 게 아니죠.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읽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에 오늘 돈 몰리네 그러면 로봇주에는 재미를 최대한 고점에 물려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선주들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차피 안 터질 것 같으니까 누르면은 누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12,000원을 뚫고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일단 우리가 원래 했었던 13,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는데 12,000원에 도착을 하고 그때 매수세가 붙어줘야 돼요. 개미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와 올라간다라고 보면서 거래를 그때 따라 붙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붙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2,000원 하단에서 이번에는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이번 고점은 12,000원 하단에서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70% 이상.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듣고 12,000원 하단, 이 가격을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다. 물론 만족하실 만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대한광통신이 그런 종목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실 것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너무 살벌해서 나는 좀 빨리빨리 끊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매도해 보셔도 괜찮다. 내일 버티지 못하면은 결국 밀리는 시장이 될 것이고, 내일 밀릴 확률은 어차피 과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밀리기 전에는, 나는 또 밀려서 도망가기 전에, 비명 지르기 전에 조금 피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매도해 보셔도 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지금 충분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광통신이 여기 있을 종목인 건가? 그렇게 물으시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훨씬 윗자리에서 버텨줬어야 됐죠. 버텨줬어야 되는데, 뭐랄까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릴 만한, 시장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이벤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난주까지는 오데리가 체크를 했을 때 23일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공시가 나왔어요. 여러분, 29일입니다. 지금 24일, 27일, 28일, 29일. 네, 이날까지예요. 이 29일 날에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요즘 시장은 변동성 크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그죠? 실제로 발동될 뻔했죠. 그리고 하루 지나면 매수 사이드카.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동이 될 정도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렇게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된 적은 흔치 않은데 한 번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여러분 7월 8 일에 발동이 됐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느냐? 이때 7월 7 일이 중요합니다. 7월 7 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하고도 주가가 눌렸다. 일단 삼성전자도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못하고 있고 흐름을 못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터져봤자 힘을 못 받고 추세 전환을 못하고 밀렸어요. 밀리고 그날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사실 더 문제였어요. 이 바로 다음날에 매도 사이드가 발동되고 장 오후 들어서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되면서 그대로 아마 장 마감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 직전에 매도세가 더 잡힌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장 마감한 걸로 오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흐름을 만들었던 거냐. 지금 오데리가 옆에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딱 보면은 아시겠죠? 딱 보면은 하락 장세죠. 하락 장세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이날 했어요. 이날 했는데 어차피 실적을 기대를 했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줬는데도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날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는데도 전날보다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 여기까지가 끝이었구나. 일단은 실적 발표로 재료마저 소진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올라갈 만한 그 원동력이 이미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뚜껑 열고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면서 이 다음날 매도세가 잡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그냥 매도해버리시는 거죠. 더 올라가긴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 발표한 다음 날의 충격이 더 강했었던 건데 그 움직임이 29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할 때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이닉스라고 뭐 상황이 다를 것이냐?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딱 봐도 그냥 하락하고 있는 거죠. 하락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그래도 올라가줘서 추세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대로 또 눌리면은 어차피 5일 추세 또 꺾이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실적을 발표를 해도 지금 하이닉스 실적 예상은 컨센서스 하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큼 그러니까 주가를 방향을 바꿀 만큼 실적을 터뜨리긴 힘들 것이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의견이죠. 오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실적으로는 추세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흐름 타면은 여러분 딱 그런 느낌이죠. 이틀 동안 이제 또 하락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전쟁 상황, 이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전쟁 상황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날 화요일쯤에는 버티다가 수요일 날에 한 번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때 치고 올라가는데 아마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와 올라갔으니까 역시 실적이 최고였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실 수가 있지만 추세 전환 이 자리를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지 못하면은 이틀, 3일로 점점 흘러가는데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그때 매도세가 강하게 잡히면서 마지막으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었죠. 그 정도의 시장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죠.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워낙 차지하고 있는 팟이 65% 넘는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과반이 넘죠.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 그죠? 많은 종목들이 그날 충격을 받으면은 다 같이 그냥 내려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밀려나 버릴 경우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오데리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충격받지 말라고 앞으로 충격받지 마시라고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었는데 9,200원 하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 이미 감을 잡았어요. 그죠? 이번에 내려왔을 때 9,200원을 자꾸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하방으로 자꾸만 만지고 있죠. 터치를 했다가 올라갔다가 터치했다가 올라갔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밀릴 때는 9,200원 살짝 아래로도 추가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방까지 한 9,000원, 8,800원대까지도 예측은 해두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지 진짜로 밀려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 왜 그래 하면서 투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차피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손절을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손절은 사실 위에서 하면 할수록 좋죠. 그렇긴 한데 여기 바닥까지 잘 버텨주셨는데 내려갔다고 계속해서 개파락하면서 내려간다고
깜짝 놀라셔 가지고 무서우셔 가지고 공포의 투매를 던져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지금 바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물량을 던져 버리시는 게 제일 안 좋죠. 사실 제일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 가지고 미리 경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8,800 원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려나 버리면 우리가 투매를 던지시면 안 되고 패닉셀 "시장 밀린다. 서킷 브레이크 발동될 것 같다. 무서워 죽겠다." 하면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도망가시지 마시고 일단 매수해 주세요. 그다음 날 추가로 밀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틀째 밀린 자리 그 자리까지는 일단은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지점에 도망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매수한다. 진짜 눈 딱 감고 '이번까지만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매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잠깐은 시장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 일단은 진정세에 접어들어요. 하락에 대해서 진정세에 접어들고 그다음 8 월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죠. 자,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숫자만 봤을 때 주가를 떼놓고 숫자만 봤을 때 삼전이랑 하이닉스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죠. 잘 나왔습니다. 하나는 잘 나왔고 하나는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것인데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섹터로 이제 슬그머니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하세요. 돈이 이제 다시 시장에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끌려 들어갔었던 돈들이 1차적으로 빠져나오고 홀드되어 있다가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섹터들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으니까 반도체주들 기대해 볼 만하죠. 왜냐면 어차피 다들 여기 납품하고 여기 납품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들 기대를 해볼 만하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기대를 해볼 만하니까 여기로 일단은 1차적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몰려들 것인가? 그 다음에는 전선주가 확률이 높죠. 어차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 명확합니다. AI랑 데이터 센터, 그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있고 HBM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 따라가는 데는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 AI 쫓아가는 데는 전선주들 인프라죠. 결국은 문제가. 인프라가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선주들 같이 따라 붙습니다. 테마주에 상당히 앞단에서부터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상황에서 전선주들 수량을 좀 줄여가면서 가져가시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마지막 충격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충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때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때 투입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같이 애매한 자리에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못 버틸 것 같다. 난 좀 생각이 다르다. 일단은 단타 단타 처리한 다음에 나는 추세를 제대로 태워 보겠다. 그리고 하락할 때 최대한 많이 매수한 다음에 나는 바닥부터 다시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 오늘 매도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오늘이랑 내일까지만 지켜보시고 분할 매도 하시면서 물량 정리를 좀 하시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29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시면서 물량을 준비를 해두셨던 간에 29일 조금만 지나고 8월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에 돈이 다시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테마 태우면서 순환매 타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건데 그렇게 들어올 경우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400원 이 구간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여기 뚫기만 하면은 그래도 17,500원 구간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자리를 목표로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을 좀 노려보시려고 하면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7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이 가장 승부처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준비 잘 해 보고 싶다. 제일 최대한 수량을 좀 늘려두고 그리고 상단가 좀 눌러두면서 준비를 잘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얘기 드렸죠? 오늘부터라기보다는 사실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7월 끝나기 전까지 8월 넘어가기 전까지가 최대의 승부처다. 여기서 잘 준비를 해주셔야지 제일 바닥에 물량을 어떻게 늘려나갈지 얼마나 잡아갈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좀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매수를 하셔야 할 때, 그리고 매도를 하셔야 할 때,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땐 매도하셔야 될 타이밍 맞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 될 때는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수하셔야 될 때 매수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대리 도움 받아가면서 좀 매매하고 싶다. 지금 시장 상황 너무 험난하다. 나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해버렸다.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것은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하는 것, 그리고 매도해야 될 때 매수한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언제 매수하셔야 될지 언제 매도하셔야 될지 좀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할 것인데 일단 바닥 구간 지나요. 그리고 8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 대한경통신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 차트 흐름 자체만 봤을 때 난리가 아니에요. 일단 안 무너질 만한 60일 추세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매수할 타이밍 자꾸 못 잡고 중간에 애매하게 매수하다 보니까 여기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바닥을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바닥이 어딜지 알면은 그냥 바닥에서 대량 매수하면 돼요. 그게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제일 저점 잡는 방법인데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순매수 분할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타이밍 못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인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진짜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 끝도 머지 않았다. 결국은 삼성과 하이닉스로 몰렸었던 투심. 이 투심이 분산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어차피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과반 넘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50% 이상은 언제나 유지할 겁니다. 언제나까지는 모르고 정말 먼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과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앞으로 몇 년간도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올해랑 내년까지. 그 정도까지는 과반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언제나 투심, 관심은 몰려 있지만 그래도 그게 일단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은 지금보다 살짝 더 가라앉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로 돈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 어차피 지금 그 두 종목 때문에 눌려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들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밀려 있어요. 지금 시장이란 여러분, 정말 지금 시장이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60일 추세를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진짜 이상한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기대를 해보실 만한 역대급 기회가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나는 버티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포기하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조금만 더 잘 버티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일단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상승세라는 것은 이전과 같은 그런 급등, 그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급등을 바라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차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못해도 하방에 세계 추세선, 하방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은. 일단은 중장기 추세선인 20일, 그리고 60일, 그리고 120일 추세선이 정배열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상승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밀리다 보니까 차트가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 추세가 20일 위로 올라와야겠죠.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일 추세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든 횡보 전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횡보 전환하고 20일이 상승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쭉쭉 올라가서 어차피 그 기간 동안 단기 추세 어떻게 움직이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중장기 추세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다들 결국은 상승세를 타려고 하면은 20일 추세가 60일을 넘고 올라가 줘야겠.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60일 추세가 상승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정리할 게 많은 상태예요. 그죠?
이 4개가 전부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3번하고 4번은 좀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타이밍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오대리가 설명드린 이 정리를 하는 그 구간, 이 시그널이 발생을 하는 구간마다 대한강통신이 급등을 하면서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장대 양봉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리가 맨 앞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일단 대한강통신이 지금부터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15,400원, 17,500원 구간에는 빠르게 올라가 볼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시그널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 5일 추세선이 20일 추세 넘게 되면은 그때는 급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일단 확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한번 매도해 보셔도 됩니다. 그때 물량 정리 한번 해 보셔도 되고 그다음 포인트는 20일 추세선이 상승 전환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위로 올라가면서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윗자리 지지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2만 원대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세 번째 시그널까지 완성되면은 다 온 거죠. 3개 정리 끝난 겁니다. 일단은 3개가 정배열되는 상태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60일만 상승으로 천천히 바꿔 나가기만 하면은 그 상태로 단기 추세 쫓아오면서 급등을 이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와 이제 올라가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이제 22,500원 그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대한강통신이 올라갈 때 진짜 이 27,500원 뚫고 상승을 하지 않는 한 어차피 올라갈 때 만들었었던 돈의 흔적, 내려올 때 만들었었던 돈의 흔적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한 번씩 터치를 하고 차트 정리를 하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의 흔적이 남지 않은 구간에서부터 급등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뒤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인데 일단 그 시기를 어디로 봐야 좋느냐? 지금 여기까지 밀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당장은 조금 어렵고 그래도 3 분기 후반때부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전선주에 3 분기 내내 돈이 몰려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때쯤이면은 다시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어요. 3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3 분기까지는 좀 지나고 4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를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가오는 3 분기를 좀 기대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2 분기 추세 2 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대한강통신이 확 치고 올라가 가지고 갑자기 신고가를 갈 수 있느냐? 그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 결국은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닥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 상황 바뀌는 그 흐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진짜 조금만 더 잘 버티시면서 물량 뺏기지 말고 최대한 지켜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일단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았다.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확실히 알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 일단 내일 당장 상승은 힘들더라도 일단 상승하는 게 제일 좋고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